26년 6월 매출 2,936만 원.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의 어느 지점의 6월 매출입니다. 이 매장 낮에 가보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20명에서 30명밖에 없습니다. 요금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작 이 요금입니다. 이 30명이 하루에 5만 원씩 결제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 매장이 한 달에 2,900만 원을 찍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맞는 부분, 이것이 바로 스터디 카페 사업의 본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계산법을 모르신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프랜차이즈 계약서 도장을 찍는다면 여러분은 사장이 아니라 본사의 자리를 빌려주는 대리인으로 전락이 될 겁니다. 많은 예비 사장님들이 스터디 카페를 머리수당 요금을 받는 장사로 이해하십니다. 앉아있는 사람 수에 시간당 요금을 곱하면 매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정기권을 파는 장사입니다. 헬스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어떤 헬스장이 등록한 회원 전원을 한날 한시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런닝머신이 모자라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왜 붐비지 않을까요? 결제하고 안 오는 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1월 1일에 결심하고 등록한 뒤에 2월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 오늘은 회식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나가야지 하는 분들, 이분들 덕분에 헬스장이라는 사업이 성립합니다. 이건 꼼수가 아니라 이 업종의 공개된 수익 구조입니다. 스터디 카페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4주 정기권을 끊고 시험이 끝나서 안 오는 학생들, 자격증 공부를 결심하고 결제했는데 마음만큼 몸이 안 따라주는 직장인들, 분명 한 달 내내 온다고 결심했는데 일주일 바짝 오다가 흐지부지해지는 결심들, 눈에 보이는 손님은 30명인데 매출이 2,900만 원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매장의 정기권을 결제한 회원수는 지금 앉아있는 인원의 몇 배가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유동인구보다 배우 수를 보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세면 이 사업의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그럼 점주님은 스터디 카페 매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터디 카페 회원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매일같이 와서 공부하는 회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30명의 회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디딤 스터디 카페의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조용하고 집중되는 공기, 여기 오면 공부니 잘 되더라라는 입소문, 이것이 전부 이분들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점주님은 이분들이 계속 우리 매장에 올 수 있도록 매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분위기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제는 했지만 자주 못 오는 회원들입니다. 바로 저 30명 뒤에 숨겨진 기간권, 시간권 손님들입니다. 결심은 했는데 바쁜 직장인들, 시험 끝나고 한 달 쉬는 학생들, 주말에만 나오는 분들, 이분들은 매장의 분위기에는 영향을 덜 주지만 오히려 매출은 영향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매장의 핵심 매출입니다. 그런데 많은 점주님들이 첫 번째 회원만 생각하십니다. 좌석은 40개니까 회원도 40명, 50명이 최대겠지, 이렇게요. 아닙니다. 대체 어떤 헬스장이 런닝머신 개수만큼 회원을 받습니까? 좌석 수는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지 회원 수의 상한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회원으로 분위기를 잡고 이 분위기를 보고 들어오는 회원을 좌석 수 이상으로 모으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아까 2,900만 원의 매출이 나옵니다. 요즘 많이 차리시는 디딤 스터디 카페 워크라운지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만약 이 라운지형 스터디 카페에서 점주님이 나는 돈 많이 안 벌 거다, 그냥 고객이 내는 만큼만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기권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매장에서 낼 수 있는 끝까지의 매출을 달성해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정기권 전략을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크든 작든 이 스터디 카페 업의 매출의 엔진은 정기권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정기권 사업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업의 수익의 핵심은 결제하고 다 쓰지 못한 정기권 매출이라고요. 그런데 이 매출 당연히 누구 통장에 꽂혀야 합니까?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이 자리를 지키는 점주님 통장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스터디 카페 업계에 재밌는 정상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권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점주님의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 방문한 횟수만큼 본사가 점주님께 돈을 지급합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고객이 이용한 만큼 정산해 드립니다. 공정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10만 원짜리 정기권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4번 방문하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점주님은 방문한 4번만큼의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갑니까? 본사가 가져갑니다. 제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정기권의 핵심은 결제를 했는데 못 쓰고 날리는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런닝머신 10개밖에 안 되는 헬스장이 높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 책상 70개밖에 안 되는 디딤 스터디 카페가 3천만 원 가까운 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 이 본질을 통째로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점주님께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임대료 점주님이 냅니다. 관리비 점주님이 냅니다. 인테리어 투자금 점주님이 냈습니다. 그런데 정기권 사업의 알맹이는 본사의 것이고 점주님은 손님이 실제로 문 열고 들어온 횟수만큼만 받습니다. 핵심 매출을 만들어주는 회원이 점주님 회원이 아니라 본사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스터디 카페 창업이 아닙니다. 내 돈으로 매장을 차려서 본사가 정기권 팔 자리를 무료로 빌려드리는 겁니다. 간판은 점주님 매장에 걸려 있는데 사업의 본질은 본사 통장에 있습니다. 물론 이 구조를 파는 쪽도 할 말은 준비해 놨을 겁니다. 본사가 열심히 홍보해서 정기권을 많이 팔아드리겠습니다. 점주님은 그 고객들이 매장에 올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실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본사가 영업을 대신해주고 나는 앉아서 손님을 받는 구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명심하셔야 합니다. 스터디 카페는 오프라인 사업입니다. 점주님이 그 자리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에 돈을 들여 매장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홍보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 간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공간, 이것이 오프라인 사업 홍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그 2,900만 원짜리 매장, 저희 디딤 본사가 홍보를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그래도 2,900만 원 가까이 매출이 나옵니다. 오프라인 시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이미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커피숍 본사가 한 달 동안 매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월 이용권을 10만 원에 대신 팔아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매장에 올 때마다 그 금액의 30분의 1, 하루에 3,000원 남짓을 점주님께 정산해 줍니다. 자, 이 고객은 본사가 홍보를 잘해서 점주님 매장에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점주님 매장이 이 고객 집 옆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 동선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고객을 그 자리로 데려온 것은 점주님의 임대차 계약서와 인테리어 투자 때문입니다. 본사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그런데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이 고객이 결제하고 일주일은 꾸준히 커피를 마시다가 나머지는 여름 휴가를 가서 안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점주님은 하루에 3,000원 남짓 7일 2만 원 남짓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나머지 8만 원 가까이를 가져갑니다. 이 근거가 대체 뭡니까? 본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줬기에 8만 원을 가져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점주님이 받는 정산 단가는 정기권 금액을 일수로 나눈 값, 그러니까 가장 낮은 n분의 1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객이 그냥 매장으로 걸어 들어와서 1일권을 끊었다면 점주님은 1일권 금액을 온전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사 정기권 고객이 되는 순간 같은 손님이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점주님 손에 떨어지는 돈은 그 몇 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정기권을 안 팔았을 때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개인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창업은 정기권 매출을 100% 가져갑니다. 가맹비 내고 로열티 내고 본사 시스템까지 쓰는 점주님이 개인 창업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구조. 점주님이 프랜차이즈에 돈을 내는 이유는 혼자 할 때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지, 혼자 할 때보다 더 못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프랜차이즈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기권 매출을 점주님 명의로 정직하게 귀속시키는 본사가 여전히 더 많습니다. 그러니 점주님이 하실 일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브랜드든 상담을 가시면 꼭 이 한 가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권 결제는 누구 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지고 그 매출은 누구에게 100% 귀속됩니까? 만약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이용 횟수 기준 정산, 방문 기준 지급 이런 문구가 있다면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구조입니다. 그럼 너희 디딤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 디딤은 단순합니다. 키오스크 당일권 결제부터 정기권 모두 점주님 명의입니다. 매출 대금을 본사가 쥐고 점주님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카드사에서 점주님 통장까지 2, 3일 내로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본사를 거치는 구조 일절 없습니다. 결제하고 안 온 손님의 매출 당연히 점주님 겁니다. 이것이 이 스터디 카페 사업의 본질이고 이 본질은 사업하는 사람의 몫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디딤이 대단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상식입니다. 투자를 점주님이 했는데 왜 저희가 돈을 벌어야 합니까? 점주님이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어야 본사와 점주가 같은 방향을 봅니다. 본사와 점주가 서로를 뜯어먹으려는 방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디딤 스터디 카페 창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디딤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상식적인 행동들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상식이 통하는 디딤 스터디 카페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